오늘도 어김없이 한밤중에 화장실을 찾으셨나요?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라고 단정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 즉 따뜻한 물에 이거를 넣어 마시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처음으로 숙면을 경험하셨습니다. 혹시 뚜렷한 이유도 모른 채 새벽에 눈을 뜬 적이 많으신가요? 통증도 없고 비뇨기과나 심혈관 검사에서도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신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매일 밤 약속이나 한 듯 익숙한 시간에 어둠 속에서 눈이 떠집니다. 다시 잠들기 위해 누워있어도 피로감은 사라지지 않고 겨우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몸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낮 동안에는 멀쩡하던 몸이 밤만 되면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를 노화의 당연한 과정이라 여기거나 저녁에 수분 섭취를 조금이라도 하면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잘못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밤중에 깨는 현상을 단순히 불편한 잠버릇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건강에 꽤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 2. 신체 리듬과 수면의 상관관계. 우리 몸은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 물이 힘차게 흐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강바닥에 퇴적물이 쌓여 있다면 흐름이 약해지는 순간 그 막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밤에 자꾸 잠에서 깨는 현상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는 우연히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라 체내 조절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된 후에야 수면이 더 이상 회복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장기들이 쉴 새 없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일상 속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물을 억지로 참는 것이 숙면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지나친 저염식이 어떻게 밤사이 우리 몸을 불안정하게 만드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올바르게 섭취하는 따뜻한 물 한 잔이 신경계와 혈관 안정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몸이 본연의 휴식 리듬을 되찾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파트 3. 전문가 소개 및 잘못된 상식의 역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러한 건강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채널 성장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돌볼 기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검사상 이상이 없음에도 수면 장애를 겪는 진짜 이유와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수면의 질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중요한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 최우진입니다. 오랜 기간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밤잠을 설치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꾸 깰까요? 신장이 망가진 건 아닐까요? 노화가 빨리 오는 건가요? 그들을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검사 결과가 지극히 정상이라는 점입니다. 신장, 방광, 심장 모두 건강합니다. 그런데도 수면은 계속해서 끊어집니다. 파트 4. 환자 사례 및 자율신경계의 비밀. 기억에 남는 환자 중 박정민 님은 매일 밤 최소 3번 이상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마다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죠. 생활 습관을 확인해 보니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 저녁부터는 갈증을 참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환자 이선영님은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 믿으며 저염식을 고수했고 저녁 7시 이후 수분 섭취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자주 잠에서 깨는 분들은 바로 이 두 분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물을 적게 마시면 밤이 편할 거이라는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무의식적으로 신체를 장기간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제가 발견한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 수변의 양이 아니라 밤사이 가민해지는 신경계와 혈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신체가 작은 불균형을 스스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감소하면 낮 동안 감춰졌던 미세한 불균형들이 드러납니다. 체내 수분과 염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자율신경계는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합니다. 이때는 방광의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에 강력한 각성 신호를 보내 잠을 깨우게 됩니다. 몸은 이유 없이 우리를 깨우지 않습니다. 밤중에 깨는 것은 몸이 내부 환경을 재조정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파트 5. 수면 중 신체 메커니즘과 혈액의 농축. 심장이나 방광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계속 깨우는 걸까요? 그 답은 특정 장기가 아닌 수분과 염분 순환의 불균형에 대한 전신 시스템의 반응에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물을 적게 마시거나 싱겁게 먹어도 혹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당장은 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장과 신장은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하니까요. 하지만 밤은 상황이 다릅니다. 누워서 잠이 들면 혈압은 낮아지고 말초 장기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이 고요한 상태에서 잠재된 불균형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물을 안 마셨는데 소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는 매우 타당한 질문이자 가장 큰 오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체는 적게 넣으면 적게 나온다는 단순한 기계적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혈액 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끈적하고 농축된 상태가 됩니다. 이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미세혈관 순환을 방해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절 기전을 작동시킵니다. 신장은 혈액 농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체액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배설 신호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파트 6인 물을 참을수록 깨는 이유와 미세 순환. 역설적이게도 물을 참을수록 몸은 더 큰 이기감을 느끼고 실제 소변량이 많지 않음에도 의외를 느끼게 하여 잠을 깨웁니다. 50대 환자 김도연님은 매일 새벽 2시경 정확히 잠에서 깼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아랫배의 미세한 불편함 때문이었죠. 검사 결과 장기 기능은 정상이었으나 그는 퇴근 후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극도로 싱겁게 먹어왔습니다. 그의 문제는 방광 질환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가민 반응이었습니다. 수분과 미네랄이 부족해 미세 순환이 저하되면 신경은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미세한 압력 변화만으로도 일어나라는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방광과 골반 주변의 미세 순환입니다. 이 부위의 혈관은 매우 가늘고 예민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조직의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산소가 부족한 신경세포는 평소보다 훨씬 과민하게 반응하여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깨게 만듭니다. 낮에는 무시할 수 있었던 자극들이 밤이 되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 비로소 문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장기의 악화가 아닌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긴장과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항상성 있게 이완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수분과 염분 부족까지 겹치면 수면 중 각성 임계점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 7. 소금의 재발견과 만성염증.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몸이 내부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간각성은 실수가 아닌 적응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화장실을 안 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몸이 나를 깨울 필요가 없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의 답은 억제가 아닌 수분의 럼분 우 순환 시스템의 안정회복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염식이 무조건 좋다고 믿지만 극단적인 저염식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소금의 나트륨은 수분을 혈관 내에 잡아두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섭취한 물이 혈관에 머물지 못하고 조직으로 빠져나가 낮에는 다리가 붓고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통증이 없는 저등급 만성염증도 문제입니다. 이는 미세혈관과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혈관 확장 능력을 떨어뜨리고 혈류를 방해합니다. 염증으로 인해 신경세포가 예민해지면 아주 작은 방광의 변화나 뒤척임에도 경보가 울려 잠에서 깨게 됩니다. 물과 소금을 피하는 행위가 오히려 내부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수면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 8 솔루션 따뜻한 소금 레몬수와 결론. 그렇다면 밤마다 몸이 우리를 깨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복잡한 약물이 아닌 잠들기 전에 올바른 습관 하나에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잠자기 약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권합니다. 여기에 아주 소량의 소금, 한 꼬집과 얇은 레몬 한 조각을 넣습니다. 이 조합의 원리는 과학적입니다. 첫째,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야간의 미세 순환을 돕고 체온을 유지해 심신을 이완시킵니다. 둘째, 소량의 소금은 짠맛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섭취한 수분이 혈관 내에 안정적으로 머물게 하려 야간류 발생을 줄여줍니다. 셋째, 레몬의 항산화 성분과 구연산은 미세혈관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은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점차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급하느냐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 아주 적은 양의 소금, 그리고 레몬. 이 작은 습관이 몸을 본래의 편안한 상태로 되돌려줍니다. 밤에 깨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균형을 맞춰달라는 몸의 신호일 뿐입니다. 몸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비로소 깊고 평온한 잠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